이것도 그냥 이대로 유야무야 될 것인가요? 조선인의 일본 국적 발언 논란은 매우 뜨거운 정치권의 이슈였지만 지금은 조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 가운데 일제야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는 주장을 한 인사 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의 인사들은 독립기념관 관장 김영석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고 임명받은 인사들도 사퇴할 마음 눈꼽만치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큰 소리칩니다. 일제야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는 발언은 겉으로 보기에는 법적 사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집에 침입해 주인을 쫓아내고 그 집의 주인으로 행세한 것을 그 집의 법적 소유권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그런데 조선인의 일본 국적 소유를 인정한 다음은 일본이 조선 땅을 식민 지배하면서 강제로 부여한 국적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곧 그들의 식민 통치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웠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맥락을 무시하고 단순히 법적 지위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본질과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은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가진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러한 역사 왜곡을 용인하거나 심지어는 장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국 정통성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제야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는 주장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한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일본 제국 입장에서 볼 때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이죠. 일본 국적의 조선인들의 반국가 단체 테러 조직인 셈이죠.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법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들의 투쟁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치욕은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적 발언은 국민의 역사적 감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국민 정서와도 깊이 연관된 현재 역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한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인식과 국민과의 정서적 연대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치욕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해야 할 때 오히려 그 아픔을 부정하고 아픔을 준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한 인사결정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현 정부가 추구하는 대일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과거사 문제를 덮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외교적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향후 한일 관계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를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제와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가졌다는 주장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우리 정부의 대표들이 오히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면 이는 외교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종종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삼지 않으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고위 공직자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간 역사 문제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신뢰도와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 나라로 인식된다면 이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결정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외교적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결정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강화하거나 역사인식을 둘러싼 국내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의 역사적 인식과 정서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민 정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이러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인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감입니다. 또한 이번 인사결정은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큰 발언을 한 인사들이 어떻게 고위직에 임명될 수 있었는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들을 고위직에 임명한 것은 단순히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해명 없이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결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은 현재를 오도하고 미래를 그르치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이 점을 깊이 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인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의 인사들 교체, 사과 및 명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